하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내가 요것도 화면에 좀 띄워서 우리 화면 보면서 여기 칠판 보면서 합시다. 거기 보면은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그렇게 나오거든.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배웠지만 생명 시스템이 결국 그냥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럼 세포 안에 우리 배웠다시피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이 얘기인데, 그럼 중요한 건 이 정보가 도대체 뭐냐, 무슨 정보냐 이거야. 이 정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야. 그거 뭐야? 유전 정보야. 유전 정보. 그지?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결국 유전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 배웠지만 유전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배웠어? DNA 안에.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제 DNA 그림 나와 있지? 자, 아마 이게 지금 칠판에는 보이지만 니네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기 안 보일 거야. 여기가 반사가 좀 쨍하게 반사가 돼가지고 화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 자, DNA가 이렇게 있어. 이중 나선이지? 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중 나선인데 이게 핵 속에 들어있잖아. 근데 니네 핵은 세포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핵은 더 작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DNA 되게 길어. 근데 그 긴 DNA가 그 조그만 핵 속에 들어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 요만해. 긴 실이 있어. 요 지름보다도 훨씬 긴 실이 하나 있는 거야. 이 실에다가 꾸겨 넣을 수는 있지. 알다시피 니네 실 그냥 꾸겨서 넣으면 넣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거를 빼내서 펼치면 100%야 이거는. 무조건 중간에 한두 군데 이상은 엉켜 있어. 억지로 펴려고 하면 끊어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 긴 DNA가 핵 속에 들어있는데 그냥 이게 나중에 이제 니네 중3 때 세포 분열 배웠잖아. 막 이 DNA가 뭉쳤다 풀어졌다 한단 말이야.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럼 그러다 보면 엉키고 끊어지니까 두 가지야. 길이를 또 줄여야 되고 나중에 그게 엉켰다 풀렸다 할 때 그러니까 풀렸다 꼬였다 할 때 엉키지 않게 하려고 이 DNA 중간중간이 단백질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이 계속 단백질에 감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DNA 전체적인 길이가 확 줄어들겠지? 맞지? 확 줄어들 거야. 확 줄어들 거야. 쭉 이렇게. 그래서 이때 요 단백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게 요 이중 나선 얘 그려놓은 거야. 이 실도 보면 가느다란 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닥이 꼬여 있는 거잖아. 비슷하게. 요 단백질이야. 요 단백질의 이름을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 요 부분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 자, 뉴클레오솜에 그래서 쭈르륵 이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가느다란 실처럼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아마 들어봤을 텐데 세포의 핵 속에는 무슨 형태로 들어있다? DNA가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염색사의 형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공부할 때 이렇게 핵을 보면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가 꼬이는 거야. 꼬여서 핵이 사라지면서 그 염색사가 꼬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이렇게 갖추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전체를 뭐라 불러? 염색체. 자, 염색체에서 여기 가운데 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동원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동원체 보면 다리처럼 생긴 애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요렇게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지? 그지? 요 다리처럼 생긴 놈을 뭐라 불러? 염색 분체라고 불러. 염색 분체. 그럼 잘 봐봐. 니네 여기 요 염색 분체 하나가 있잖아?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 그려놓은 이 DNA 전체 한 가닥이 나중에 꼬이면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림에 그려놓은 이 DNA 전체가 꼬이면 요 염색 분체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그랬죠. 이게 세포 분열할 때 꼬이는데, 세포 분열할 때 이 염색사라는 게 꼬여서 염색체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생각해봐. DNA 하나가 꼬이면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존재해. 왜 그럴까? 이거를 꼬이는 이유가 세포 분열할 때 말 그대로 두 개 나눠주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 안 니네 이 DNA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면 이 DNA를 똑같이 둘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만 꼬이면 염색 분체 하나인데 세포 분열하기 전에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놔. DNA를 복제를 해놓는다고. 그럼 복제된 상태에서 꼬이니까 이렇게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만 꼭 명심해야 돼. 염색 분체 하나가 여기 그려놓은 이 DNA 한 가닥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니네 그 배웠지?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라고 배웠어? 46개지. 자, 그럼 봐봐. 요거하고 요건 서로 복제가 된 거라서 두 개인 건데 염색체로는 하나인 거거든? 그럼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란 얘기는 세포 안에 DNA가 몇 가닥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아니지. DNA 한 가닥이 꼬이면 결국 염색 분체 하나 되는 거라 그랬고, 단지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이유는 이 똑같은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 개라 그랬잖아. 실제 세포에는 요거 하나만 들어있는 셈이란 말이야. 분열할 때만 임시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염색 분체 하나만 있어도 염색체가 하나인 거거든. 근데 염색체가 46개면 세포 하나당 DNA가 몇 가닥이 들어있는 셈이야? 46가닥이 들어있는 셈이지. DNA 하나가 염색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이제 봐. 염색체가 46개면 결국 세포 하나당 DNA 46가닥 들어있는 셈이다. 거기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건데, 그럼 그 유전 정보라는 게 이 DNA에 어디에 저장돼 있냐 이거. 니네 배웠지? 이중 나선인데 여기 보면 안쪽으로 염기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마주보면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염기 서열이라고 하지? 자, 이 염기 서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다만 모든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염기 서열 중에 특정 부분에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세 글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유전자는 뭐다? DNA의 일부분. DNA 전체 유전 정보 들어있는 게 아니라 DNA 일부분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의 뜻을 가끔 물어볼 때도 있어.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당 DNA가 46가닥이 있는 셈이라 그래서 이중 나선이래가. 근데 유전자는 몇 개일까? 사람의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0,000개 된대.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DNA는 46가닥밖에 없는데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0,000개 사이래. 그러면 봐봐.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라 그랬지. 니네 DNA의 유전자가 한 개만 존재한다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46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 이해 안 돼? DNA가 46가닥이 있다 그랬지. DNA의 일부분을, 그 DNA를 이루고 있는 이 염기서열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DNA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사람은 유전자가 몇 개가 돼? 46개 된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몇 개라고? 15,000개에서 20,000개 사이래.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냐고. 그렇지. 하나의 DNA에 서로 다른 부위의 유전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DNA 하나당 유전자 하나면 사람이 갖는 유전자는 46개여야 된다니까? 근데 15,000개에서 20,000개란 얘기는 뭐겠어? DNA 되게 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DNA의 부분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지. 하야, 이해됐어? 유전자가 여러 개, 하나의 DNA 안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알겠니? 지금 이 그림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써져 있지? 하나의 유전자는 DNA에서 특정한 부분, DNA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뭐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 이쪽에도 염기서열이 있고 이쪽에도 염기서열이 있잖아.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하면 항상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뭐 그거는 랜덤이야. 모르지. 예를 들어서 요 유전자에는 요쪽 염기서열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을 수 있고, 뭐 요 유전자에는 요쪽 부분의 염기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뭐 뉴클레오소민이 히스톤 단백 이런 명칭들도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DNA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할 때만 꼬여서 염색체가 되는데 그 염색체의 염색 분체 하나가 결국 DNA 한 가닥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좋아.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 들어있대. 그럼 도대체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게 이제 바로 요 밑에 나와.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나오는데, 그치? 봐봐.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럼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설계도야, 설계도. 뭐에 대한 설계도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단백질 설계도야. 자, 유전 정보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 내가 서현이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끝났다고 그 내용 싹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다 이어지거든. 자,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울 때 단백질은 뭐가 결합하는 거야? 아미노산이란 애들이 결합해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잖니? 근데 그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존재한다고? 20종류가 존재해. 그러면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몇 개를 결합하느냐,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설계도라고, 설계도. 이 유전 정보라는 게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 결합시켜라라고 하는 거야. 그 정보가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단백질 설계도라 이 말이야. 유전자라는 건 단백질 설계도다. 그 유전자에 의해서 뭐 효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호르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 몸에 나는 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디서 만들어져?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세포 안에 들어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그치? 자, 그럼 봐봐.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거든?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리보솜에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그 단백질마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효소가 되는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호르몬이 되는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되는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되는 단백질이 하더라도 그게 머리카락이 직모인 사람도 있고 곱슬머리인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백질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이 이제 우리 몸에서 그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자, 정리하면 이거야.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고 그거에 따라 우리 몸 안에서 세포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어떤 기능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질이 발현됐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요 눈동자 색깔에 관한 거가 나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까맣다 그렇고 서양 사람들 보면 그지? 특히 이제 보통 사진에 이렇게 뭐 인터넷에 많이 보통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 뭐 이게 여성의 눈동자 뭐 파랗다느니 머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은 이 멜라닌 색소라는 게 결국 눈동자 색깔이나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하거든. 그 색소가 만들어지는 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거야. 자, 편의상 눈동자 유전자라고 표현해 볼게. 자, 여기에 DNA가 뭐 예를 들어 쭉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눈동자 유전자라고 해볼게. 여기가 눈동자 유전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눈동자 유전자 안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되는 단백질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자, 결론은 이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눈동자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너희나 나와 같은 동양 사람은 잘 봐. 이 유전자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많이 만들어지겠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 결과 눈동자 색깔이 검은색인 거야. 이제 우리 보통 봐봐. 니네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보통 눈동자라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고 주변에 흰자 있지. 가운데 또 아주 시커먼 동그란 게 있거든. 이거 동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눈동자가 하얗, 검은타라고 하는 거는 그 동공 주변에 홍채 색깔이 약간 갈색을 띠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검은색이고 갈색이면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검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홍채 색깔이 바로 요 멜라닌 색소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멜라닌 색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홍채 색깔이 짙은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 동양 사람에 비해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도 적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덜 만들어지니까 동양 사람에 비해서 색깔이 밝은 거야. 그래서 파란색이 나오기도 하고, 뭐 초록색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런 거지. 뭐 고양이는 뭐 그런 거, 뭐 고양이는 이렇게 양쪽 눈이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더만. 뭐 그런 거 오드아이라고 표현하더만. 다 이런 거 멜라닌 색소 때문에. 결국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적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눈동자 색깔이나, 특히 왜 서양 여성들 보면 머리카락 금발인 여성들 되게 많잖아. 선천적으로 유전자에서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머리카락 색깔이 금발인 거야.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양희중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 근데 걔는 별명이 양키였어. 양키.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미국 사람들 약간 비하하는 이제 표현이 양키였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걔가 머리가 빨개. 머리카락 색깔이 빨갰어.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두발 자유화가 없던 시절이야. 남학생은 무조건 3mm야. 당연히 염색 안 돼. 학생부 끌려가서 두드려 맞던 시절이야, 그때는. 근데 얘는 머리카락 색깔이 빨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맨날 끌려가, 두드려 맞아. 근데 얘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빨간 애야. 그러니까 남들은 빨간색을 만들려고 염색을 하잖아. 얘는 그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만들려고 항상 염색했던 애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빨가니까 모르는 선생님도 이 새끼 염색하고 다니면서 일단 따라와. 학생부 가서 두드려 맞고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남학생들이니까 혼자 막 쉬는 시간에 맞고 가고 씨발 거려 막 욕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걸 다 아는 거야. 얘가 선천적으로 그냥 머리카락이 원래 빨간 애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차이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유전자 때문에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거 시험에 나면 애들 엄청 틀려. 뭐 때문에 틀리냐? 꼭 기억해놔. 니네 이 유전자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보기 이렇게 나와. 이 그림 똑같이 나온 다음에, 자, 여기 뭐 가나루 나오겠지. 그래서 가에서는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 리보솜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맞을까 틀릴까? 조심해야 돼. 이 유전자에 의해서 색소가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유전자에 의해서 색소가 직접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 틀려. 진짜. 그 말 한 끗 차이인데,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느냐, 색소가 만들어지느냐 한 끗 차이인데 엄청 틀린다고. 꼭 명심해야 돼. 유전자가 직접 색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유전 정보 안에는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전자라는 게 결국엔 종합하면 단백질 설계도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형질이 나타난다,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매우 중요한 정보거든. 이거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단백질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해야 되는 일이 안 일어나 우리 몸에서. 그럼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 그러니까 그냥 저장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저장이 돼 있느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 11시에 났어요. 미쳤죠. 사람과 전쟁이 재밌더라고. 그거 네가 볼만한 아니, 그 연령대 재밌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냐? 아니 진짜 재밌어. 이게 남편이 스릴러 장면인데 이게 진짜 남편이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미쳤어요. 이걸 꼭 봐야 돼요.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아니 막 그렇게 옛날 것도 아니야. 화질벌려. 약간 리마스터 해가지고 생각을 자, 최근 거. 한번 봅시다. 그죠? 선생님 나이 때 해당된 얘기 아니냐? 아니 진짜 개인적으로 실제 상황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방송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 별들이 많은 거야, 그지? 선생님 나이대가 대장금이에요? 아니면 더 옛날인가? 아, 선생님은 지금도 뭘 보냐면 집에서 맨날 선생님 아내 되는 사람한테 맨날 먹거든. 허준, 대장금. 나 한 100번 봤어. 대장금 재밌는데. 대장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개재밌거든. 허준도 선생님 그런 사극을 되게 좋아해. 개재밌어. 성경관 스캔들. 근데 그런 류의 사극은 선생님은 정통 사극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사극 아류들은 별로 안 좋아해. 태정 이방을.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마든 영화든 오글거리는 거 절대 못 봐. 절대 안 봐. 살짝 오글거리고. 아니야, 걔 요리. 그러니까 그런 류의 오글거림 말고, 그러니까 일단 남녀 사이의 로맨스 있잖아. 그 되게 그런 거, 뭐. 아니 근데 그 대장님 이렇게 입으로 터는 거 아니에요? 약간 입으로 좀 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금이 뭐 실제 역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 각색이 좀 됐기 때문에 허준도 마찬가지야. 그 허준이 동의보감 쓴 사람. 근데 사실 그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그러니까 그 허준이란 드라마의 그 소설 원작이 되는 소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원작 소설이 다 완결이 안 됐어. 그 소설 쓰신 분이 완결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이제 만들어서 드라마를 찍은 건데 동의보감 자체는 사실이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드라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실제로 뭐 허준이라는 사람이 뭐 서자고 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 이순재가 한 거 아니에요? 응? 이순재. 그렇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고 그럼 사극이 진짜 짱이야. 사람을 전쟁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또 싫어하는 유형의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이야. 일단 선생님 사랑자가 들어가면 잘 안 좋아한다니까 나는. 무슨 실화에 나온 사람이 실제상에 나오고 실제상에 나온 사람이 사람과 전쟁에 나와요.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 그 원래 그 재연 배우들이 그걸로 이제 사실 먹고 사는 거라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천일 야사에도 나와요. 진짜. 선생님이 그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진짜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상 보면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해서 이제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정통 사극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꽂히면 계속 보거든. 예를 들어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있어. 원빈 나오는 거. 선생님 100번 봤어. 진짜 100번 봤어. 나 대사도 다 외울 정도로 그 장면만 나오면 대사 다 말할 수 있거든. 신세계란 또 영화가 있어. 그지? 두와 하는 거 있잖아. 100번 봤어. 채널 돌리다 신세계 영화 하고 있다고 그냥 무조건 보는 거야. 신세계, 아저씨 이런 건 거의 100번씩 봤어요, 진짜. 봐도 재밌어. 뭐 좋아하세요? 선생님이 무조건 영화는 때려 부시는 거 좋아해. SF나 액션 좋아해. 범죄도시 1, 2 다 극장 가서 보고 3는 이제 이번에 개봉하잖아. 근데 2는 극장에서 보고 너무 잔인해갖고 근데 재미는 있어. 어벤져스 선생님 SF 좋아한다니까? 어벤져스 시리즈 다 봤지? 재밌죠. 선생님 그 못 본 거를 보려고 난 디즈니 플러스까지 구독을 해서 본 사람이야. 그지? 그 가오갤 보셨어요? 가오갤. 봤지? 재밌죠? 1, 2 다 봤지? 이번에 나온 거만 못 봤는데 꼭 봐세요. 너무 재밌어요. 막 로켓을 막. 그러니까 아들이랑 보러 가고 싶었거든? 근데 아들이 친구들끼리 가서 보고 왔어. 아들 어려요? 중학생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러 간 거랑 애들이랑 같이 이제 조를 짜서 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가면 이제 혼자 가서 봐야 돼. 그래서 혼자 가서 보기엔 좀 쪽팔리니까
OTT에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응.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옛날에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아저씨가 이렇게 가서 영화를 혼자 보러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슬픈 영화가 아니야. 울만한 영화가 아니거든? 근데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나와서 혼자 영화관 구석에 앉아서 질질 짜면서 봤어. 근데 영화가 다 끝났는데 옆에는 다 뭐 친구들끼리 오고 연인들끼리 오고 하는데 나는 나 혼자 와가지고 혼자 질질 짜고 있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정말 영화관에서 집까지, 그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을 갔었거든. 정말 쉬지 않고 뛰어갔던 기억이 나. 그래서 영화관 혼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번에는 그것까지 안 슬퍼요. 아, 그렇지. 근데 괜찮아요. 자, 빨리 보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 안에, 그지? 유전 정보라는 게 이제 들어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돼. 매우 중요한 정보야.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니네가 어떤 중요한 파일을 만들었어. 어떤 자료를 만든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안 되고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되고 보통 암호 걸어놓잖아. 똑같은 거야.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냐?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 암호라고 얘기를 해. 유전 암호. 오케이? 지금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 들어보면 나올 건데, 그 유전 암호를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자,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DNA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를 나중에 할까? 요 밑에 걸 먼저 합시다. 요 밑에 거, 요 유전 암호 얘기를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해줄게. 자, 유전 정보를 유전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자, 유전 암호 한 개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유전 암호 하나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그 암호를 해독하면 그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아까 20종류가 있어. 그지? 20종류가 있단 말이야. 야, 그럼 얘들아,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켜야 되니까 암호가 최소 몇 개가 필요하지? 20개 필요한 거야, 최소. 그지? 유전 암호는 최소 20종류의 암호가 필요한 거야. 암호 한 종류당 아미노산 하나니까. 그럼 이제 암호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렇게 있으면 DNA가 이렇게 이제 이중 나선으로 있으면 안쪽으로 염기들이 이렇게 쭉 마주 본다 그랬지? 그리고 니네 이 염기들끼리 서로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 그지? 상보적 결합. 정해진 애들끼리. 그지? 니네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몇 종류가 있지? 4종류가 있어. 그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어서, 그지?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만 서로 결합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서로만 결합한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염기 서열이 자, T, A, C, C, G, A, T 이런 식으로 쭉 염기 서열이 쭉 있다고 치자. 그럼 맞은편은 어때요? 상보적이니까 여기가 T면 여기 뭐여야 돼? A, T, G, G, C, T, A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아, DNA잖아. DNA에 유라실이 없지. DNA를 이룬 염기는 4종류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마찬가지로 T, A, C, C, G, 뭐 A, T, A, T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이 염기 서열 안에 정보가 저장되는 거야. 이 염기 서열을 가지고 니네가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암호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20종류 필요하다고 그랬어. 자, 그럼 봐라. 염기가 4글자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박스 안에다가 니네가 카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카드 하나당 A를 써. 하나는 G를 쓰고 C를 쓰고 각각의 A가 써져 있는 카드 뭐 10장, G가 써져 있는 거 10장, C 10장, T 이렇게 준비를 해. 박스에 섞어. 자, 뽑은 거야. 자, 뽑은 거 한 장을 가지고 암호를 만들어. 암호 몇 개 만들 수 있어? 아니지. AG
CT가 지금 써져 있는 카드들이 여기 지금 10장씩 섞여서 총 40장이 들어있어. 자, 니네 거기서 뽑은 하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고 암호 4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뽑았더니 A가 나왔어. 그럼 A가 하나가 암호야. 그 다음번에 또 뽑았더니 A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암호면. 이거 암호 같은 암호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염기 4글자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데 이 4종류의 염기 중에 염기 1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암호는 A 아니면 G 아니면 C 아니면 T 4종류밖에 없잖아. 4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럼 돼, 안 돼? 턱없이 부족하지. 우린 최소 20종류 암호가 필요한 거야. 안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 4글자 중에 내가 2글자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이거야. 이 중에 염기 2개를 랜덤으로 골라서 그 2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이거지. 자, 카드를 뽑았어. A가 나왔네? 그 다음에 뽑았는데 A가 나왔어. 그럼 A가 이제 암호 하나야. 자, 이런 식으로 암호를 2글자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뭐야?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조합을 하니까 총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다? 16종류의 암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자, 여전히 어때? 안 돼. 우리는 몇 개가 필요하다? 최소 20개 필요하다. 그럼 이번에는 4글자 중에 3글자 가지고 조합을 해서 염기 3개를 조합을 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암호는 몇 가지가 나와? 4에 3승에서 몇 가지? 64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오! 그러면 어때? 이제 되는 거 아니야. 20종류가 넘어가니까. 자, DNA 염기 서열은 결국 몇 개씩?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암호 몇 종류다? 64종류야.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는 암호가 20종류만 있어도 되는데 일단 만들어진 암호가 64종류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44개가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암호가 그러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서로 다른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어. 이해돼? 자, 예를 들어 줄게. 하여튼 듣다가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예를 들어서 AAA라는 암호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암호가 나중에 그러니까 아미노산들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니? 이거 실제로는 안 되겠니? 내가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킨 암호였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자, 요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 가리킨 거잖아. 근데 암호는 64종류 남는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AC라는 암호가 있어. 서로 다른 암호지. 3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암호가 다르잖아. 근데 얘도 같은 아미노산 가리킬 수 있다니까? 암호는 64종류가 있고 아미노산 20종류니까 서로 다른 암호 2개가 같은 아미노산 가리킬 수도 있고 3개가 같은 아미노산 가리킬 수도 있는 거잖아. 다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 가리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이 암호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이 암호는 얘를 가리키는 거지. 자, 그래서 유전암호 하나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야. 이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이거더라. 대신에 암호가 20종류가 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지. 서로 다른, 여기다 쓸게. 서로 다른 유전암호가 너희도 거기다 써놔. 서로 다른 유전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염기선 일부 쭉 써놨잖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 얘기지 2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라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전자라고 할게. 이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쪽에 있는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염기가 몇 개가 서로 짝을 이룬다고? 3개가. 그러면 여기서 TACC 쭉 써 있으면 TAC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 다음 CGA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야. TAT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암호인 거지. 그럼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거에는 암호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자, 이런 식으로 뭐 그 암호가 뭐가 됐던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유전 암호를 형성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릿 코드다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고? 여기 보면 써있지. 트리플릿 코드. 자,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아마 니네 교과서에는 3염기 조합이라고 나올 거야. 3염기 조합 또는
영어로 하면 트리플릿 코드다 이렇게. 근데 니네 문제 풀 때 DNA의 유전 암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트리플릿 코드라고 합니다. 트리플릿 코드가 몇 종류가 있는 거다? 64종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트리플릿 코드라는 게 뭐라고?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트리플릿 코드 또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트리플릿 코드가 몇 종류가 있다? 64종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다 외워야 될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다라고 생각.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암호가 3개가 있는 셈이잖아. 그럼 나중에 가면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TAC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야. CGA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TAT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라면 요 유전자에 의해서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3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DNA의 유전 암호가 뭐라고? 트리플릿 코드 또는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 좀 외우라고. 좀 외우라고 계속, 그지? 아마 이 유튜브 영상 들어가서 보면은 1배속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아, 이 새끼 똑같은 얘기 계속 하네, 그냥. 근데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지? 니네 나중에 막상 3염기 조합이 뭡니까? 물어보잖아? 못 쓴다? 쓸 수 있어? 문제에 트리플릿 코드란? 이렇게 나왔어. 학교 실제로 서술형 문제로 트리플릿 코드란? 이렇게. 트리플릿 코드가 뭔지 쓰시오. 그러면 대충 뭔지는 알아도 말로 쓰기는 어려울걸? 서술형 문제들 대부분 이렇게 정의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정의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유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생물은 DNA를 갖고 있어.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 DNA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세균들도 어때? 그 DNA 안에는 염기들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그 암호 체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세균들도 DNA에 있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걔네들도 사람이랑 똑같다 이거야. 걔네들도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걔네들도 DNA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래서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암호 체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단백질 만들어야 돼. 아니면 해야 돼. 문제는 이거야. 이 DNA 어디에 들어있어? 핵 속에 들어있어. 핵 속에. 그지? 우리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요 순서대로 아미노산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얘가 설계도야. 근데 단백질을 어디서 만들어져? 리보솜이라는 데서 만들어져. 근데 리보솜은 어디에 있다? 세포의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야. 이게 설계도 원본인 거야. 지금 여기 설계도 이 원본이 하나가 있어. 자, 근데 이걸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공장은 저기 316호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설계도를 가져갑니다. 그지? 가지고 316호 갖고 이거대로 이제 막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선생님 커피 좋아하잖아? 커피 숍을 마시다가 쏟았어. 설계도가 너덜너덜 다 찢어져 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제품을 만들어 못 만들어. 설계도 딸랑 하나 이거야. 어디 저장도 안 해놨어. 정말 원본 딱 하나 이건데 이거 쫄래쫄래 들고 가서 뭐 만들다가 커피 쏟아갖고 찢어져 버렸네? 더 이상 못 만들겠지. 무슨 얘기냐? 여기 원본 설계도가 있어. 그럼 이 DNA를 가지고 여기 가서 단백질을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잘못되면 못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본 여기다 냅둬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그렇지, 복사해야지. 징징 복사본 하나 만들어야지. 자, 니네 DNA, RNA 배웠지? DNA가 원본이고 RNA가 사실 복사본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핵 속에 잘 봐. DNA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 두 가닥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유전 정보 저장돼 있다 해. 지금 요거의 복사본을 만들 때는 결합돼 있던 DNA가 풀려. 이 일시 풀려.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려. 잘 봐야 돼. 어려워 이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T니까 여기 뭐 A 뭐 이렇게 있었겠지. T, G, G,
C, T, A, T 뭐 이렇게 있었겠지. 그게 일시적으로 풀린 다음에 이제 요거의 복사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RNA도 뭘 가지고 있어? 염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RNA는 대신에 어떤 염기를 가지고 있어? DNA는 AGCT를 가지고 있다면 RNA는 AGC에 T 대신에 뭘 가지고 있어? U를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아까 A하고 T끼리만 결합한다 그랬잖아. A는 U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상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풀린 다음에 이제 이거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RNA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염기들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T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RNA도 A는 있거든. 여기 U, G, G, C, 응? 그 다음에 뭐야? 여기 U, A, U, A. 이런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RNA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DNA로부터 DNA의 유전 정보가 복사본에 해당되는 RNA가 만들어지거든? 자, 요 과정을 내가 복사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사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전사. DNA의 유전 정보가 전사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RNA가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다시 풀려. 그러면서 이 RNA가 핵에 나 있는 뭐야? 구멍을 빠져나와. 그럼 이 RNA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DNA끼리 다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그 RNA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리보솜 있는 데로 가는 거야. 리보솜인데 이렇게 가면, 가면 리보솜이 RNA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RNA에는 결국 DNA 유전 정보의 복사본인 거니까 리보솜에서는 그 유전 정보를 이제 뭐 해독을 하는 거지. 해독을 해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자, 리보솜에서 그 암호를 해독해갖고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RNA도 사실은 종류가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RNA 얘는 DNA의 유전 정보의 복사본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RNA를 우리가 통상 mRNA라고 표현해. 메신저란 뜻이야, 메신저. 전령 RNA라고도 하고 전달한다 이거야. mRNA. 그래서 니네 지금 요거 있지, 요거. 여기 봐봐. 지금 이 얘기인 거거든.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원본이니까 그거에 대한 복사본인 RNA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자, 여기다 쓸게.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RNA가 만들어지겠지? 그 RNA를 mRNA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과정을 복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사라고 한다. 그럼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RNA는 이제 뭐야? 다시 풀린 다음에 핵을 빠져나온다. 그래서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에서는 그 R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야?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리보솜에서. 그치? 그러면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암호를 번역하는 거 번역. 번역이라고 표현해요. 번역. 번역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전 정보 가지고 이제 단백질 만들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건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세포가 세포 분열할 땐 이 DNA 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겠지. 그거는 복제. 복제. 여기 써있지?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있지. 이 전체 과정.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생명 중심 원리. 알겠니?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에 요 그림이 딱 그대로 나오거든. 뭐 많이 물어보냐? 그럼 이제 이걸 물어봐. 자, 전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봐. 지금 선생님 그림 그려놨네? 전사 어디서 일어나? 하야, 어디서 일어나?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
그러니까 DNA에서 RNA 만들어지는 게 전사인데 그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 장소를 물어본다니까? 핵 속에서. DNA 핵 속에 들어있잖아. 자, 전사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그럼 번역은 어디서 일어날까? 핵 바깥에. 자, 우리가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불러? 세포질. 또는 정확하게는 세포질에 있는 어디? 리보솜에서. 자, 번역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세포질 또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이거 되게 잘 물어봐. 장소 어디서 일어나냐? 전사는 핵속, 번역은 세포질 또는 리보솜. 알겠어? 그 다음에 자, 얘도 어때? 복제도 어디서 일어나? 아, 핵 안에 있는 DNA를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복제도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과정을 생명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전사가 뭐라고? 그냥 복사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RNA라고 하는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RNA가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에서는 그 이제 암호로 저장된 거를 번역해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형질이 발현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야. 잘 봐. 그럼 잘 봐라. 우리 아까 DNA 이제 유전 정보 저장돼 있는데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암호는 염기 3개가 한 페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자, 전사를 했거든. 근데 지금 RNA 염기 서열이 어때? DNA와는 다르잖아. 다르지만 얘도 요렇게 3개가 분명히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치 서연아? 하나의 암호인 거지? 요것도 요렇게 3개가 암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NA도 결국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인 건데 DNA와는 암호의 종류가 달라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DNA나 RNA나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 하나를 만드는 건 맞는데 좀 봐봐. 야, DNA의 암호는 예를 들어 TAC인데 만들어진 RNA 암호는 AUG잖아. 똑같이 염기 3개로 이루어지지만 암호의 종류가 다르잖아. 자, 내가 선생님 아까 DNA 유전 암호가 뭐냐라고 하면 뭐라 한다고? 트리플릿 코드 중에 지금 하나인 거야. 트리플릿 코드 64종류 중에 지금 하나인 거잖아. 그게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도 염기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RNA의 유전 암호는 코돈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코돈이라고. 코돈. DNA의 유전 암호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는 거고 RNA의 유전 암호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트리플릿 코드나 코돈이나 염기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트리플릿 아까 몇 종류 있다고? 64종류지. 코돈은 몇 종류야? 똑같이 64종류지. 왜냐면 코돈도 이 4개 중에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 거니까 코돈도 트리플릿 코드와 마찬가지로 몇 개다? 그러면 잘 봐. 그 RNA가 코돈이란 유전 암호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한 거야. DNA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가지. 리보솜은 뭐를 번역하는 거야? 코돈을 번역하는 거야. 코돈을 번역해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페이지로 저 밑에 이렇게 출제 요거 선생님이 나중에 풀어준다 그랬어. 지금 요거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요 그림 먼저 보고 넘어갈까? 아까 얘기했지. DNA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풀리고 전사가 돼야 되는 녀석의 맞은편에 이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RNA는 빠져나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 이거지? 전사가 될 때, 봐봐. DNA 염기서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으면은, 요렇게 3개가 트리플릿 코드고, 요렇게 3개가 트리플릿 코드인데, 전사가 되면, 마찬가지 요렇게 3개가 암호고, 요렇게 3개가 암호인데, 암호의 종류가 달라졌다. 그래서 DNA의 유전 암호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의 3염기 조합은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찬가지 64종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리보솜에서는 이 코돈을 번역하는 거다. 그러면 그 64종류의 코돈을 선생님이 그 뒤에 여기 32페이지에 표를 넣어놨어요. 봐봐. 요거야, 요거. 보이지? 맞아? 보여? 자, 그럼 이제 봐. 요 위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거를 나타내는 건데, 자, 번역하는 거. 근데 지금 전사되는 과정을 설명했잖아.
자,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봐. 잘 들어야 돼. RNA의 코돈을 리보솜이 번역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잘 봐봐. 자, DNA로부터 이제 전사가 돼가지고 해봐. RNA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밑에다 쓸게. RNA가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리보솜에 왔다고 칠게. 그럼 리보솜은 사실은 요 위에 이제 페이지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봐봐. 두 덩어리로 돼 있어. 외울 필요는 없어. 뭐 대단위체니 소단위체니 두 덩어리로 돼 있거든. 자, 잘 봐. RNA가 길게 한 가닥이 있으면 거기에 리보솜 이 두 가닥이 와서 턱턱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어. 이게 달라붙거든? 그러면 마치 우리가 기차가 레일을 따라 쭉 이동해 가듯이 잘 봐. 이 리보솜도 RNA를 따라 쭉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면서 그 코돈을 번역하는 거야. 서연아, 눈 똑바로 떠야 돼. 그럼 봐봐. 근데 여기 보면 방이 3개가 있거든? 요거까지는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리보솜이 RNA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RNA의 코돈을 번역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코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AUG에, 뭐 CCG에, GCA에, UAA,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다고 치자. RNA 여기서 쭉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너희는 3개씩 끊어서 읽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게 방향도 있긴 하거든. 근데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해. 그럼 리보솜이 이제 이걸 따라 쭉 이동하면서 이 코돈을 해석을 하는 거야. 코돈은 3개로 이루어져서 이걸 3개씩 잘라서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잘 봐. 니네 밑에 표를 가보면은, 자, 리보솜이 쭉 이동하는데 여기 AUG라는 코돈이 나온 거지. 자, AU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 이름 옆에 써 있는 거지. 뭐라고 써 있어? 여기 봐봐. 메사이오닌이라고 써 있지? 자, 리보솜이 요 AUG라는 코돈을 번역했더니 이 AU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야. 자, 참고로 RNA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요 mRNA AUG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이잖아. 그걸 갖고 오는 RNA가 또 있어. 이걸 tRNA라고 그래. tRNA. tRNA라는 애가 요거가 가리키는 아미노산 갖고 와 있는 리보솜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번역했어. CCG야. CCG 누구야? 여기 보면 CCG 써있지? 자, 아까 얘기했잖아. 코돈도 64종류니까 여러 개의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어쨌든 그러면 요 다음에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프룰린이니까 메사이오닌 다음에 프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알겠어? 결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GCA는 뭐야? GCA 여기 찾아봐. GCA 여기 있네. 예. 뭐야?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지? 알라닌 가리켜. 그럼 알라닌이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코돈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이 그 순서대로 결합하게 되는 거야. 맞아? 결합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오니? UAA 나오지? 자, 니네 UAA 한번 찾아볼래? 여기 봐. 안 써있지? 자, 이게 내가 학교 프린트를 가져와 보라고 한 이유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새하고 새와 요건 이걸 가리키거든? 꼭 적어놔야 돼. 잘 봐. 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잘 들어야 돼. RNA 염기성이 쭉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리보솜이 무턱대고 번역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염기서열 중에 야, 여기서부터 번역하렴을 의미하는 코돈이 있어. 그 코돈부터 번역이 시작되는 거거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시 코돈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서연아? 게시 코돈. 이게 뭐라고? 게시 코돈부터 번역이 시작이 되는 거야. 리보솜이 RNA에 따라 쭉 이동하다가 게시 코돈이 나오면 그때부터 번역을 하는 거야. 그 게시 코돈이 얘입니다. 얘. A, U, G야. 번역하는 방향으로 AUG라는 게 나오게. 야, 얘들 봐봐. 이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AUG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GUA가 되거든? 그래서 번역이 일어나는 방향 쪽으로 AUG라는
요 코돈이 나오면 요 코돈부터 번역을 시작하는데 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이란 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쭉 할 거 아니야? 번역해서 가다 보면 계속 번역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미노산을 10개만 결합시켜야 되는데 막 11개가 막 번역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번역을 끝내렴. 종결 코돈이라고 그래. 종결 코돈. 그런 코돈이 있어. 종결 코돈이라는 게 3개가 있어. 으악! 으악! 으그악! 요 3개야. 그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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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까 휘석 비슷해. 왜 단사슬이냐? 휘청거려. 그지? 그거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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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써있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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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종결 코드.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가리킨 아미노산이 없잖아. 잘 봐야 돼.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이면서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오게 되는 거잖아. 근데 종결 코드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쭉 번역해서 가다가 종결 코돈이 나오잖아. 그 앞에까지만 번역하는 거야. 해봐. 써놔야 돼. 써놔야 돼.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응?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자, 종결 코돈 앞까지만 번역된다. 종결 코돈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잘 봐야 돼. 니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잘 봐. 메사이오닌, 프롤린,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3개가 결합해야 되는데 코돈이 몇 개 필요합니까? 하는데 문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번역은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써 있어. 그랬는데 그림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한대.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하다? 코돈 몇 개 필요해서 잖아. 선생님,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라 그랬지?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한 게 만들어지려면 코돈이 몇 개 필요하다고? 4개 필요하다고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문제에 게시 코돈에서 시작해서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라고 했잖아. 종결 코돈이 나와야 번역이 끝나는 거야. 근데 종결 코돈 앞까지만 번역이 된다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려면 이 뒤에 종결 코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코돈은 몇 개가 필요하다? 염기는 몇 개가 필요하냐? 아무 생각 없이 염기 4개 틀리는 거야. 자, 코돈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어? 지금 4개 필요하다 그랬지. 니네 코돈 하나는 염기 몇 개야? 코돈 하나가 염기 몇 개야? 그럼 염기는 12개가 필요한 거야. 니네 엄청 틀려. 그지? 코돈 4개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염기 4개로 말을 바꿔 나온다니까? 그럼 니네가 종결 코돈 생각해가지고 코돈 4개만 기억하고 있다 보기에는 염기 4개가 필요하지.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동그라미 하는 거야. 이 경우에 만약에 종결 코돈과 게시 코돈이 관여를 하는 거라면 코돈 4개 필요한 거고요. 염기로는 12개가 필요한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학교 프린트를 보겠다 이거야. 학교 프린트에서 이거를 언급하시는 경우가 있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언급을 하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너희 학교 프린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도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DNA가 전사돼서 RNA가 생기고 그 RNA의 코돈을 순차적으로 번역해서 그 코돈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이 순차적으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에 프리뷰야, 프리뷰. 야, 봐봐. 지금 코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니네 그거가 전사가 된 DNA는 어떻게 돼 있어? DNA.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준 다음에 얘를 전사한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여기 AUG니까 여기 뭐 T, A, C여야 되겠지? 전사될 때 무조건 상보적인 거야. 그럼 여기는 G, G, C잖아.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니네 DNA 염기에서 요거가 하나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요거가 하나 바뀌었어.
여기가 원래 GGC라는 염기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GGG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전사가 되면 코돈도 바뀌지.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 원래 CCG라는 코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CCC가 만들어지지. 맞니? 그럼 번역할 때도 뭐야? CCC가 번역되는 거야. 그럼 잘 봐. 니네 위에 그 코돈표를 봐봐봐. 야, CCG나 CCC는 어때? 자, 이 얘기야. 염기서열이 일부 바뀌면 전사되면서 코돈이 바뀌거든? 그럼 그 바뀐 코돈이 번역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얘는 어때? 코돈이 바뀌었어도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어때? 똑같지?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염기가 하나 바뀌었는데 코돈이 바뀌어서 그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프롤린이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럼 이상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니네 몸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숙제 내줄게.